여러분, 이제 이진아 대표님 또 이진아 전도사님 모실 텐데, 저희 교회 협동 전도사님이시기도 해요. 미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또 다음 청년들에게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지혜롭게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너무 필요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선교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2부 때 이제 학생들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3부 학생들을 보는데, 혹시 고3 있어요 여기 지금? 고3? anyone? 고2, 고3 시험 치는 사람 이번에 목요일 쳤어요 벌써? 와, 대단하네요. 오케이. 축복합니다. 오케이. 나는 이진아 전도사님. 여러분 전에 혹시 나를 만난 사람 손 들어봐요. 홀리틴스를 통해서. 오케이. 너무 반가워요. 내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중등부, 고등부하고 같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볼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자, 다들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전사님 어른들한테 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존댓말로 해주세요. 그게 1번. 그래서 좀 저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무튼 저한테 존댓말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나는 티네이저들하고 할 때 어쨌든 영어로 해요. 자, 영어는 다 반말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전사님 저 그냥 친해지고 싶어요. 나 그냥 친하게 반말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넘버 2. 자, 그래서 자, 존댓말 손 들어볼까요? 반말 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친해지고 싶어요? 오케이, 손 내려요. 네. 존댓말 한 명도 없어. 자, 반말. 오케이. 미국에서 30년 살았고 한국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와요. 그렇지만 I will do my best. 그래서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겠어요.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미디어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미디어 이거 너무너무 악한 거니까 우리는 미디어 없는 곳에 살아야 된다. 자, 미디어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를 보더라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자녀들은, 지금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파 세대가 많을 거야. 내가 아까 나는 Z 세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되게 어리더라고. 자, Y 세대 제너레이션 Z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알파 세대 제너레이션 알파,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베타, 제너레이션 알파 시대 베타 세대는 AI 네이티브라고 해. 그런데 자, 디지털 네이티브, 이 아이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뽀로로가 있었던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Y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전도사님은 Y보다 더 그 전 시대, 오케이? 훨씬 나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Y 세대. Z 세대는 혹시 우리 Z 세대 있나? Z 세대가 지금 15세 정도? 15세에서 30세. 15세 있나? 우리? 몇 명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제너레이션 알파겠네. 알파. 자, 제너레이션 알파는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아니지. 95년도가 아니지. 2010년에서 2024년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너레이션 알파. 알파 세대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알파 세대는 이때부터 AI 그리고 VR에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리 세대라고도 하지. 왜냐하면 계속 이 화면하고 계속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제너레이션 베라 세대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태어난 아기들. maybe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지? 자, 그런 아이들이 될 건데,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얘들한테 지금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 여기는 가르쳐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지금 감이 안 와.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너무 더운데 이거 잠깐 꺼주세요. 힐을 좀 꺼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안 줄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나는 누가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답을 쓴다. 1분 실시. 지금 다시 보여주시고. 자, 실시. 자,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얘기해 줄 필요가 없음. 벌써 2명이 벌써 끝냈고. 4명. 핸드폰 없는 친구도 있구나. QR코드 다시 보내달래요. 보여달래요? (26) 명 지금. 다 한 사람은 나를 쳐다본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찍어야 돼. 바로바로. 생각하지 말기. 자,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듣고, 자, 이제 음악을 끄시고 이제 바로 가겠어요. 이제 파악이 됐어요, 아이들. 오케이. 자, 오, 어떻게 된 거예요? 오케이. 다음으로. 오케이. 자, 여러분은 AI 네이티브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스마트폰이 몸의 한 부분이 돼.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이들 데리고 뭐 멕시코나 아니면 알래스카나 이런 데 미션을 가게 되는데, 선교를 가게 되면 거기 분명히 나는 핸드폰 못 갖고 오게 했거든.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와서 그래. 저기 피지나 어디서 자기 핸드폰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다 야, 우리 지금 멕시코야, 멕시코. 너 지금 다 집에다 다 놔두고 왔어. 그러면 that's right. 막 그래. 그렇게 애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막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몸의 한 부분인 것 같은, 스마트폰을 안 갖고 나오면 너무 불안해지는.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자기 사생활을 너무 다 노출을 해버려. 그게 뭐냐면 내가 집이 어딘지, 학교 어디 다니는지, 어느 음식점을 좋아하는지, 내 친구들은 누구지, 부모는 누군지, 심지어 내 생일이 언제인지. 자, 이런 거는 나는 생일이,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내 생일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1월 달 되면 카톡으로 맨날 엄청나게 연락이 와. 11월 말이 되면 저기 생일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 막 연락이 와. 나 생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소셜 미디어에 내 생일을 올려놓지 않아. 이거는 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리지 않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올려놓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올려놨을 때에 문제가 뭐냐? 나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엄청나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것을 가장 잘 얘기한 영화가 Searching. 영어로는 Searching이고 한국말로 하니까
서치 이렇게 했더라고. 서치.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크리스천 영화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모두 공유하지. 문제는 잘못된 지식을 많이 올려놓는 거야. 마리화나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러면 뭐 15가지 20가지 엄청나게 올려놔. 근데 거짓말이야. 근데 그러한 것들을 믿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보다 구글이나 챗 GPT를 더 신뢰하는 또 특징이 있고, 스피드를 중요하고 천천히 하는 거 막 못 견뎌하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오리엔티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랩탑 하나로 하는 친구들 없어. 대부분 랩탑 해놓고 옆에다가 아이패드로 비디오 채링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또 핸드폰으로 뭐 좀 채링하면서 다 그렇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내가 랩탑으로 지금 공부에만 포커스했다, 그러면 30분이면 끝나. 그런데 여러 개가 하기 때문에 뇌는 하나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0분 걸릴 게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네이티브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네이티브의 문제점들이 뭔가? 자,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한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컴패션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마음이 뭐냐면, 난 너의 마음을 이해할 여유가 없어. 내 문제만으로 난 바빠. Don't touch me. 이게 요즘에 이 AI 네이티브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현실과 다르게 포장. 집은 엄청나게 더러운데 자기 책상만 깨끗하게 치우고 사진 딱 찍으면서 청소 끝, 공부 시작. 그러면 애들이, 친구들이 와, 얘 되게 깨끗하다. 절대 아닌데. 헬멧을 가지고 운전하고 가서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헬멧 쓰고 딱 사진 찍으면서 나 오늘 자전거를 갖다가 뭐 몇 마일을 떴더니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는 것. 그것이 뭐냐? 성경의 바리새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친구가 없어. 애들이 눈과 눈을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울어주고 진실하게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지금 나를 팔로워가 몇 명인가, 나 지금 라이크 해준 사람이 몇 명인가, 그렇지? 이제 이러한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닌 거지. 그리고 관계 부적응, socially awkward. 한 4-5명이 앉으면 서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서로 말을 해. 그러면 얘가 이게 편해요. 텍스트로 해. 또 self-esteem, 낮은 자존감. 이 세상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보다 잘난 애들이 너무 많아. 나보다 이쁜 애들이 너무 많고 멋있는 애들 너무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건강의 문제, 디스크나 체중 문제, 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분노 조절 장애, 이따가 내가 또 얘기해 줄 거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감이 거려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아이를 불링을 했단 말이야. 왕따를 했는데 왕따 정도가 아니라 얘를 괴롭혔어. 어떻게 괴롭혔냐면, 야, 내가 너처럼 생겼으면 나는 벌써 자살했겠다. 막 그러면서 계속 그랬는데 얘가 진짜로 자살을 했어. 자, 그랬을 때 친구들의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 지워. 다 지웠을 때, 자,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내가 지운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100% 있다. 100%.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중독.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UCLA에서 이미 5일 동안 no phone, no internet, no music, no TV. 그리고 5일 동안 크리스찬 캠프가 아니야. 그냥 5일 동안 거기서 뭐 자연과 함께 노는 캠프를 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non-verbal cue, 행동의 말을 이해하는 거야.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상해 있구나. 제가 지금 조금 슬프구나. 쟤 되게 기쁘구나. 지금 나하고 막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non-verbal cue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게 확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 연구가 아니라 그냥 노 미디어 캠프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 이미 얘기를 했어.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남자들은
눈을 지켜야 되고 여자는 생각을 지켜야 돼. 남자는 만약에 이제 걸어가는데 여자애가 앞에서 어떤 여자가 조깅을 하는데 진짜 짧은 거, 배꼽 다 보이는 거, 딱 입고 완전히 그냥 핫팬츠를 진짜 짧은 거 입고 딱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들은 눈을 지켜야 돼. 자, 눈 지키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항상 이거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침까지 흘리면 더 월스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딴 데를 보는 방법, 이렇게 자꾸 만약에 안 되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눈을 지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6개월을 하게 되면 눈을 지켜.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친구들하고 보는데 이상한 게 나와.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왔어. 친구들은 낄낄대고 웃어.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냥 바닥을 쳐다보는 거야. 일부러 막 거기다가 나 이거 안 볼 거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막 이런 필요가 없어. 그냥 바닥을 쳐다보는 거야. 내 눈을 지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내 눈을 지켰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눈이 밝았을 때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둡다. 그렇지? 여자애들은 생각을 지켜야 돼. 자, 여자애들은 생각이 많아. 교회에서 저 남자애는 왜 내 친구 쟤를 사귀지? 내가 더 이쁜데?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저녁에 잘 때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어떻게 하면 꼬시지? 이제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생각을 딱 차단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올 때 바로 끊어내야 돼. 이건 다른 세미나 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계속 여러분의 눈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엄마 2만 번을 들었고 입을 봐야 어느 날 엄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2만 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야, 우리를. 근데 그거가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야. 그게 뭐냐면 거울신경세포, mirror neurons라고 하는데 두 그룹을 놔뒀어. 한 그룹은 바나나를 먹어. 한 그룹은 바나나 안 먹어. 근데 뇌를 보니까 바나나 먹는 애들이나 안 먹는 애들이나 쳐다만 봤는데 바나나 먹는 거랑 똑같이 뇌가 스티뮬레이트 되는 거야. 뇌가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게 거울신경세포. 거울처럼 내가 뭔가를 봤을 때 나도 그것을 하는 것처럼 뇌가 인지를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UCLA에서 마르코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비디오든 영화든 그것을 공감하면 그것의 자세, 버릇, 얼굴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 공격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왜? 거울신경 세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비디오를 볼 때 나쁜 것을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를 지켜내야 돼. 러블록스 요즘에 애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안에 많은 게임들이 있어. 그냥 하나가 아니야. 진짜 막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이거 많이 하는데 미국의 애들 지금 이거 난리라고. 러블록스가.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사탕 숭배가 있어 지금. 사탄 숭배, 또 자해하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자해하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지금 하나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자해를 해. 죽어. 자살을 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렇게 미디어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의존 장애라는 게 생겨. 이게 뭐냐면 디지털 디펜던시 디스오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줬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줬다가 빼서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이거 꺼주세요. 잠깐 불을. Have you ever seen a child react like this Hey, no. after a phone or tablet was taken away from them? What? What's gonna happen? What's gonna happen? He's always in his own world. He really quiet for real. Oh, not right now. Mama, I'll bring the iPad back later. If this reminds you of a kid in your life right now, you definitely cannot skip this video. Kids who were born at the same time.
자,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의존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시편 11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그래서 폭력적인 비디오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1999년도에 이때 에릭하고 딜런이라는 남자애가 총을 들고 들어왔어, 고등학교에. 그리고 웃으면서 애들을 다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1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어. 근데 이때 죽었던 아이들의 부모가 얘네들 둘을 나중에 자살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한 게 게임을 보고 나서 온라인 게임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한 거지.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회사들을 소송을 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는 정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대인데, 여기에 2007년도에 총기 난사 사건인데, 이 총기 난사 사건에 한국 애가 한 거야. 한국 애가 총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난사를 하는데 32명을 죽였어.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 한 이유도 뭐 예를 들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게임을 따라한 거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 내가 워싱턴 DC에 한 큰 교회가 있어. 근데 거기에 세미나를 가는데 이때 이 조승희한테 총에 맞아서 죽은 아이의 부모들이 거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교회에 조승희의 부모도 다니고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갔을 때는 조승희 부모는 떠났지만 교회를 다녔던 아이지만 이렇게 미디어에 빠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난폭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 점점 난폭해지고 폭행이 막 일어나는데 한번 Video captures the moment a 9-year-old girl is beaten by several older boys. No cries for help because he couldn't. 발로 막 머리를 때리고. In the school hallway. All they were doing is just giggling while they walked down the hall because they knew what they were going to do. Then Adriana is hit in the face with a water. 자, 조금 아까 맨 마지막에 넣은 게 뭐냐면 애들이 맞고 있는데 그거를 비디오를 찍는데 이 여자 아이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애가 물을 싹 뿌려. 그랬더니 차가워 이러는데 이때 목을 딱 잡아. 그리고 끌고 가서 바로 앞에서 막 때리는 거야. 머리고 뭐 가슴이고 막 다리고 다 때리는 거야. 막 때리는 거를 웃으면서 애들이 낄낄대면서 여기서 찍고 있는 거야. 자, 찍은 거를 틱톡에 올렸어. 그랬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전세적으로 퍼진 거를 알고 얘가 14살. 얘는 이 남자애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였어. 근데 얘가 자살했어. 며칠 있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학폭이 지금 10년 만에 최대. 왜? 내가 봤을 때는 미디어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 이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괜찮은가? 한번 보시. Climate change is. You're going to se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ere you live and the particular things that Google knows about your interests. That's not by accident, that's a design technique. What I want people to know is that everything they're doing online is being watched, is being tracked. Every single action you take is carefully monitored and recorded. A lot of people think Google's just a search box and Facebook's just a place to see what my friends are doing.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re's entire teams of engineers whose job is to use your psychology against you. I was the co-inventor of the Facebook like button. I was the president of Pinterest, Google, Twitter, Instagram. There were meaningful changes happening around the world because of these platforms. I think we were naive about the flip side of that coin. We get rewarded by hearts, likes, thumbs up, and we conflate that with value and we conflate it with truth. A whole generation is more anxious, more depressed. I always felt like fundamentally it was a force for good. I don't know if I feel that way anymore. Facebook discovered that they were able to affect real-world behavior and emotions without ever triggering the user's awareness. They are completely
clueless. Fake news spreads 6 times faster than true news. We're being bombarded. 그래서 만약에 되면 소셜 딜레마라는 거를 집에서 보는 거를 내가 굉장히 strongly recommend. 이걸 보면 아 소셜 미디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스마트폰은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만 했었어. 텍스트 정도.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과 컴퓨터가 같이 만나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지금 나온 지 18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에 다 깔렸어. 전도사님이 선교육을 루안다, 말라위, 남아프리카에 가서 했어. 근데 이 특히 루안다, 말라위 완전 이 전 세계에서 맨 꼴찌에서 2등, 3등 막 이런 나라. 근데 갔더니 한 빌리지에 아이들을 선교육을 하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옆에서 거기 사역자가 남자분인데 옆에서 계속 돌려야 돼. 돌리면은 이제 이게 보여. 자 이제 너무 힘들다. 천천히 하다. 그럼 안 보여. 내가 빨리 돌리라고. 그럼 막 돌리고.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내가 갔을 때 그날 햄버거 요만한 거 하고 콕 하나를 줬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먹으라고 그랬더니 햄버거를 한 입 딱 깨물고 딱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얘네들 왜 햄버거를 다 안 먹어요? 그랬더니 배 안 고파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형제 자매들이 7, 8명인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입씩 다 나눠 먹으려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갖고 막 이제 선교육을 막 이제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영어가 되니까 걔네들하고 막 이제 영어로 이제 막 선교육을 하는데 한 애가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는 거야. 스마트폰을. 그래서 내가 너 스마트폰 있어? 그랬더니 얘가 예스. 그래서 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핸드폰 스마트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 손들어. 내가 너희들 이거 핸드폰이 얼마나 비싼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돈도 없는 애들이. 그랬더니 작년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하나씩 다 공짜로 나눠줬대.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얘들 데이라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문제예요. 데이라 받으려고 아이들이 9살, 8살 때부터 몸을 판대. 아이들이. 그래서 에이즈를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이 다 에이즈 걸렸던 아이들이었어.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찍은 사진들, 우리 이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성교육을 했어. 자, anyway, 자 스마트폰의 변천사는 이런데 그러면 핸드폰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 첫 번째, 뇌에 안 좋아. 자, 2013년도에 5명의 9학년 여자아이들이 이러한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여자애가 밤에 원래는 핸드폰을 거실에다 놔두고 잤다가 하루는 깜빡하고 자기 머리 옆에다가 베개 옆에다 놔두고 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포커스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오늘 나 자꾸 집중이 안 된다? 딴 때랑 다 똑같은데 핸드폰을 내가 옆에 놔두고 자서 그런가 봐.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내가 오늘 해볼게. 야 우리 해보고 그리고 내일 한번 얘기해보자. 내일 그 다음날 4명이 와서 진짜 집중 안 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있는데 프로젝트를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든 크래스 씨드라는 게 있어. 이 가든 크래스 씨드 이 씨앗은 물만 주고 햇빛만 주고 온도만 괜찮으면 다 잘 자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6트레이, 그러니까 6쟁반에다가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넣어갖고 놔두고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온도, 똑같이 햇빛. 다른 거는 한쪽에다가는 핸드폰을 안 놔두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핸드폰을 놔두고 12일 후에 사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애들이 식물이 이렇게 죽는다고? 이게 지금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했는가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 뇌에 과연 핸드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좋아지려면 핸드폰 옆에다 놔두고 자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핸드폰 차지가 무조건 거실이야. 거실에 놔두고 밤에 자야 돼. Anyway, 요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찍고 집에 가서 본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그래서 뇌가 굉장히 쇠퇴가 될 수 있구나. 뇌가 녹아내릴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본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Gray Matter 이게 뭐냐면 Psychology Today 정말 유명한 이 그 매거진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디어를 오래 보면 볼수록 뇌의 회백질 Gray Matter가 이게 녹아내리는 게 과학의 발달로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고 공감력 떨어지고 창의력 떨어지고 높아지는 게 있는 거야. 뭐가 높아지느냐? 공격성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높아지고 분노 조절 장애 안 되고. 한번 비디오 한번 보지. 예전엔 어린이가 보채면 어른들이 어르고 달랬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으로 대신합니다. 시간 대학이 스마트폰을 많이 본 3살에서 5살 어린이의 심리를 분석했더니 감정 조절 기능은 깨졌고 충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스마트폰 보는 어린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뇌를 들여다봤더니 지루해할 때랑 똑같고 이해력을 담당하는 뇌가 축 처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즉 공감 능력이 분노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해와 공감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분노 지수가 높아진 겁니다. 사람보다 기계와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졌다는 건데 그럼 그 반대도 성립할까요? 딱 5일 동안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감정 상태가 안정됐고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스크린 타임 뇌에 영향 미친다. 그러면서 다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팝콘 브레인. 그래서 계속 미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동태눈이 되는 거야. 전혀 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고 아주 센 것만 봐야 되는 거지. 더 센 것. 뭐 예를 들면 음란물도 더 센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서야 하하하 웃는 거.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이 많냐면 평상시에는 전혀 이렇게 좀비같이 막 걸어다니다가 온라인만 게임만 하면 갑자기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대부분이 팝콘 브레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거기다가 보면 치매 증후군이 생기는 거야. 디지털 치매 증후군. 20대 30대인데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치매가 생기는 거. 그리고 수면 부족. 소셜 미디어로 수면 부족.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에서 핸드폰을 빼라. 왜냐하면 핸드폰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10시까지 하고 누웠어. 그러면 내 뇌는 나는 자고 있다고 누웠지만 뇌는 2시간 후에 잠을 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10시에 잔다. 11시에 잔다. 2시간 전부터 화면을 보면 안 돼. 그때부터는 그냥 책을 봐야지. 자, 그리고 ADHD와 관계가 있다. USC에 2,500명의 이 아이들, 티네이저들 조사한 결과 ADHD 핸드폰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ADHD는 아니겠지만 ADHD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1달, 2달, 6달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ADHD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눈도 나빠져. 이 블루 라이트 때문에 눈이 나빠져. 자, 보면 이게 백내장, 눈암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핸드폰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 보면은 또 목까지 다 망가지지. 그렇지? 다 목이 망가지는데 보면 거북목 한국에서 더 심해. 한국에 보니까 거북목이 지금 7살도 거북목. 7살도. 지금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거야. 그런데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어. 실리콘밸리는 뭐냐면 산호세 쪽인데 모든 IT 기업들, 애플 만드는 거, 뭐 구글 만드는 회사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들,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특별한 학교에 보내는 거야. 그 학교가 뭐냐? 인터넷 안 하고 핸드폰 안 하고 미디어 안 하는 학교. 집에서도 못 하게끔 다 각서받고. 왜냐? 이거 다 만드는 사람들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장들은 뭐냐면 내 애들은 세상에 나가서 탑 1%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망가진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지. 뇌가 녹아내리는 것 너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학교에 보내는 거야. 실리콘밸리에서. 그런데 이 미디어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음란이 문제야. 음란. 자,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그때도 이미 지금처럼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지. 이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 이 여신이 있었는데
보면 굉장히 음란한.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신전에 가서 그 여 사제들 1000명이 넘는 여 사제들과 같이 잠을 자는 게 그게 예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음란은 죄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을까,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음란물의 문제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음란물의 문제점 첫 번째, 익명성 때문에 아무나 들어간다. 옛날에는 말이지, 전도사님 때는 비디오밖에 안 나왔어, 음란물이.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빌리려면 비디오방에 가야 돼. 거기다가 노트가 있어. 노트에다가 내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음란물 그 이름까지 거기다 써야 돼. XXX 써야 돼. 그러면은 그거 쓰고 어떤 분이 갔단 말이야, 장로님이.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서 드라마 빌리려고 딱 들어갔는데 딱 봤는데 어머, 장로님이 XXX. 그러니까 빌리기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보면 남자의 84%와 여자의 57%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죠. 광주 여고생 성폭행범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3살 고모 씨. 고 씨는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어린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저는 성범죄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처럼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받게 된 음란물. 처음 보게 된 음란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조차 그 나이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눈 감아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벗어나도 음란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음란 동영상들은 수시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참지 못해 보게 되고 그냥 따라해보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어린 시절에 바로잡아 주셨다면 지금 전 웃고 있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아. 진작에 지켜주지 못.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랬어. 자,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은 주일마다 와가지고 찬양 앞에서 찬양팀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울고 그게 거룩이 아니야. 거룩은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랩탑을 켰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음란물 보면서 나 하나님 음성 들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은 끊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 내가 저러한 더러운 행위로, 음란물에서 나오는 이러한 행위들은 절대로 부부의 행위와는 다른 행위들이야. 그거는 나중에 내가 성교육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러한 것 때문에 self-esteem,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미래의 결혼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 포르노를 막 보다가 내가 결혼하면 끊겠다. 절대 안 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거울 신경 세포 때문에 따라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이런 성폭력 범죄자가 됐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그 스웨덴 연구진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 계속 따라하려고 한다. 국립의학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따라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 포르노에 계속 그거를 보게 되고 중독이 되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져. 자, 왜 의욕이 없어지는가? 도파민 때문이야. 여러분이 처음에 그런 음란물을 보면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나와. 그때는 행복하지. 와,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 비스무리한 걸 봤는데 안 나와. 머리에서는 이미 도파민이 고장났기 때문에 더 센 거를 봐야 도파민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걸로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도파민은 말이지, 원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이 도파민은 의욕이 생기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일을 더 창조적으로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가 도파민이 고장이 나니까 다 하기 싫어지는 거야. 의욕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보면 그 보상 체계가 망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뇌의 사진으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5년 뒤, 10년 뒤에 계획을 못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러한 보상 체계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적으로 돼.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된다고. 자, 한번 비디오 볼까?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여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네,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어서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지 않아.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빠져. 독일의 디스브루크 에센 대학교에서 보니까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는 게 밝혀진 거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도 나왔는데 음란물을 보니까 정상인보다 기억력이 13%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거지. 또 계속해서 보니까 기억력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과학의 발달로 한번 뇌를 찍어보자. 그랬더니 뇌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 보니까 한 번도 이러한 음란물을 보지 않았던 뇌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이쁘게 돼 있어. 그런데 코케인, 마약에 중독된 뇌는 이 중간처럼 뇌가 녹아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포르노에 중독된 뇌는
더 많이 녹아내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회백질이 다 내려앉은 게 나온 거지. 그래서 그 2014년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뭘 했냐면 세계 최초로 뇌를 연구를 했는데 청년 한 번도 이런 걸 못 본 사람이 정말 건강한 뇌를 가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 그래도 뇌가 녹아내릴까? 하고 봤어. 근데 녹아내린다. 이게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를 정말 잘 프로텍트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인신매매, 이러한 포르노에 나오는 모든 여자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은 특히나 어린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 인신매매로 잡은 아이들을 이렇게 포르노를 찍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미 다 나왔어. 이미 다 연구에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원하면 요거 한번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거를 이게 진짜 실제 사람인데 이러한 인신매매범들을 잡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의 부탁으로 아이 하나를 찾으려고 하다가 다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나중에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지.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겨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교차 민감화, 이게 좋은 것으로 중독을 대체. 한 가지에 중독이 된 사람은, 예를 들면 전자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의 100% 마약으로 들어가. 왜냐? 중독에 더 다른 중독으로 이끌기 너무 쉽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다 연구 결과가 나왔지. 그런데 이러한 그 이유가 뭐냐면 교차 민감화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포르노에 너무 중독되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중독할 수 있는 거야. 좋은 걸로. 예를 들면 음악 중독, 예를 들면 운동 중독,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건강한 유산균 섭취가 굉장히 도움이 돼. 유산균이, 대장균에 좋은 유산균이 있으면 뇌에서 델타 포스 B라는 것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 뇌의 활동을 감소시켜. 그러면 실증을 느끼게 되지.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냉수로 샤워를 한다.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냉수로 샤워를 하는 거야. 제일 좋아. 아니면 냉수로 얼굴 세수를 하거나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냉수 먹고 속 차리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냉수요법 굉장히 좋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막 자꾸 랩탑을 열면 자꾸 뭐가 막 튀어나와. 팝업이 막 돼. 그럴 때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은 이걸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게끔 이거를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네가 지워. 너 자꾸 그런 거 보니까는 그러잖아. 그냥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자기 방이 아니라 거실에 놔두고 모든 것을 하는 것. 내가 이 강의를 하고 미국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거실을 아예 그냥 컴퓨터를 놔두는 곳으로 놔둬가지고 거기서 숙제하고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자, 그리고 미디어 필터링 시스템 같은 거 하면 좋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아이들 X3 와치하고 커버넌트 아이스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좋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얼마나 다 도와주시겠어. 아니면 한국 것도 많이 있어. 뭐 이런 것들 알아서 찾아서 까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분별력 키우기. 자, 무엇이 진짜 선인가 악인가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분별력은 지혜에서 오고 지혜는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 구절 묵상 내가 한번 쫙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면 분별력이 있게 돼.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요걸 하나씩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계속 말씀을 외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딴 거보다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UCLA를 19살에 졸업했어. 우리 딸은 UC 버클리를 20살에 졸업했어. 지금 21살이고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 22살에. 나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아무튼 자, 그래서 결혼 빨리 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Fireverse Songs,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Fireverse들을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음악들, 이걸로 계속 들으면 그냥 영어 바이블 벌스가 외워지지. 자동으로.
자, 영어 힘든 사람들 강력 추천. 오케이? 강추. 그 다음에 pluggedin.com.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 K-pop Demon Hunters. 이거 미국에서 지금 이거 안 본 애들이 지금 뭐 거의 없어. 지금 젊은 애들. 한국은 더 난리겠지만. 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pluggedin.com. 자, 이거 보면 여기에 TV, 뮤직, 게임스, 북스, 유튜브 채널. 근데 여기는 K-pop 디몬 헌터는 똑바로 얘기를 안 했어. 조금 약하게 했는데 올바로 좀 더 알아봐야 돼. 근데 아무튼 그거 안 좋은 거야. 더 얘기하려면 내가 또 1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Anyway, 그 다음에 저지스라는 이 인터넷 게임인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이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온라인 게임으로 컴퓨터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영어로만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또 영어가 많이 늘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7번째 좋은 방법 단식. 단식 48시간 하는 거 최고야 최고. 내가 해봤어. 해보는데 진짜 도파민 리셋이 돼. 그래갖고 갑자기 막 행복해져. 그래서 요거 보면 48시간 동안 단식 물만 먹고 꿀물 한 번씩 먹는 거 좋고 소금물 한 번씩 먹어야 돼. 하루에 3번씩. 그러면 아주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멘토를 찾아야 돼.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주위에 좋은 형아들 언니들 멘토를 찾아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첫 1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찬양 보고 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보면 미디어가 악이 아니라 미디어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우상이 될 수 있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쓰는 미디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끔 말씀 못 찬양 안 듣게끔 계속해서 방해를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맨날 미디어만 한다. I can guarantee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이 아이처럼 완전히 중환자실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천국은 가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팔도 잘려서 나가고 다리도 잘려서 나가고 머리도 여기저기 다 맞아갖고 그냥 뇌가 다 엉망이 돼 있고 그러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다니엘처럼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똑똑한 사람 쓰지 않으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정결한 그리고 순결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흠집을 내려고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미디어를 올바로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5년 후 10년 후에는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사탄의 모든 화살에도 불화살에도 다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멋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뇌 괜찮으세요? 다 녹아내리거나 그거 아니세요? 뽀송뽀송해요? 다행입니다. 녹아내린 것 같은 친구들은 24시간 아니죠. 48시간 단식을 도파민 리셋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디어가 뭐 그냥 미디어가 계속 나쁘다가 아니라 툴로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가운데 이 청소년 시기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미디어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지 않아야 되고 남들 다 하는데 뭐 친구들 저보다 더 해요. 로블록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로블록스 뭐 그냥 저는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냥 뭐 집 만들고 뭐 친구들 히하 농도 이런 정도 알았는데 뭐 수많은 게임들 속에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걸 좀 알게 됐고 로블록스 제가 적발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네네.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세상에 이미 수많게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말씀을 읽는 걸로 좀 사용하게 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미디어와 음란물과 또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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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